만일 고염에 집착함을 하면 인간의 성품은 본래 깨끗합니다. 인성, 본정, 인간의 본성은 깨끗합니다. 위, 망념고, 망념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개부진여, 전도된 진여. 개부진여 나와 찾기 쉽죠? 네. 찾았어요? 네. 네. 전도된 진여. 그러니까 진여를 덮었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요게 이제 제가 새롭게 좀 뭔가 생각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본성 진여를 뭐 진여 또는 본성 뭐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보통 뭐 본성 또는 뭐 진화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다시 덮었다. 뭐가 덮었다? 우리의 에고, 번뇌 이런 것들이 덮었다. 이렇게 이제 개부 진여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서지학적, 그러니까 불교학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전개되어 가는 거고, 수행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여가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덮어졌다. 그러면은, 이쪽 측면이 진여죠. 이게 과일이라고 합시다. 과일인데, 이게 뭐, 귤이라고 해요. 이게 귤의 이제 알맹이야. 노란 껍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껍데기를 이렇게 까서 뒤집으면 이쪽은 껍데기의 안쪽은 진여의 성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노출되니까 바깥도 뭐가 돼? 진여. 껍데기의 바깥도 그냥 진여야. 그러니까 진여만 있는 거예요. 진여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있다고? 진여를 껍데기가 싸고 있다. 우리의 번뇌가 싸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하고 이 진여하고 같다고 느껴집니까? 분리됐다고 느껴집니까? 분리됐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나의 나하고 분리된 것을 다시 합치하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쟁취해야죠. 싸워야 되죠. 여기 자체에서 엄청난 필요 없는 에너지가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적 측면을 봤을 때 이 개부진여를 나는 전도된 진여다. 전도된. 그러니까 여기가 이것도 이 껍데기도 진여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본다? 번뇌. 네? 네. 탐진치, 욕심. 이 껍데기, 견고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진여인데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바뀌었죠?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된 진여라고 나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된 진여로 덮인다. 전도된 진여로 덮였으니까 덮여도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답하는 게 뭐 괜찮아. 진여 자체인데 뭐. 그러니까 걱정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상황이 없는 자신감 속에서 이 번뇌를 여의거나 번뇌를 깨는 거하고 저기 안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번뇌를 이길 수 있을까? 벌벌 떨면서 번뇌를 깨는 거하고 어떤 게 확실히 힘이 나겠어요? 앞에 말한 게 당연히 번뇌를 싸워 이길 확률이 더 높죠.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말이나 설명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항상 머슴의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싸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는 줄 알면서 싸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 이미 졌죠. 이미 진 거야. 그리고 과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 그죠? 근데 이길 줄 알고 싸우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여유로워요. 그 중간에 혹시 지더라도 어때? 별 문제가 없어요. 또 하면 되는 거야. 이미 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열애장,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열애장 사상일 수 있어요. 이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이것을 습득시켜야 돼. 너희 안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거 애우는 거 다 애우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근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부처처럼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의문만 들어. 아닌데. 나는 속물인데. 근데 여기에 이 부처가 있대. 아, 그럼 저 구석 어디 이렇게 요만하게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판단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육조단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 부분을 빨리 더 습득하고 회복하고 실천하고 느끼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견 자성 본정, 본래 깨끗한 자성을 보지 못하여 본래 깨끗한 자성을 보지 못해서 마음의 깨끗함에 집착함이 일어나면 심기 착정 각생 정망, 마음의 깨끗함에 집착함이 일어나면 도리어 깨끗한 망념이 생긴다. 그러니까 망념, 여기 이제 제가 해석한 게 좀 다르죠. 뉘앙스가. 깨끗한 망념이야. 깨끗한 망념. 망념이 깨끗한 망념이 있어요? 더러운 망념이야. 더러운. 네, 망념은 쓸데없고 더러운 망념이지 깨끗한 건 망념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깨끗한 망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망념은 우리가 버릴 생각을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이 부분이잖아요. 더러운 거다. 근데 고요한 망념이면 어때요? 쓸만해야 안 해요? 쓸만해. 쓸만한 거야.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쓸만해요. 더 걱정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이 정서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우리 일반인들이 마음에다 병이 났잖아요. 그 마음에 병이 나서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지금 우울증이 남 얘기 같지만요. 다 아주 심각하게 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껍데기 하나만 탁 터지면 바로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스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우울증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요 경계에 있어요. 간당간당한 이 껍데기 하나 톡 터지면은 바로 우울증으로 떨어져요. 뭐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아? 돈 많은 재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돈 많아가지고 젊고 돈 많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지 멋대로 어디 뭐 요새 클럽 무슨 클럽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났대? 마음껏 그렇게 쾌락적으로 날아가면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주 껍데기가 아주 얄팍하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만 조금만 딱 터지면은 바로 우울증이 발생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금방 올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성인들이라든지 봤을 때 그때는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었죠. 없었고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들 나약해. 뭐 돈, 명예, 지위 이런 거에 별 관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맨날 간당간당해. 간당. 그래서 오히려 조금 과할 수는 있어도 좀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도 이 그냥 두려움에 간당간당 떨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뭐 좀 중간에 좀 넘어지면 어때?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넘어질까봐 벌벌벌 떨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제 뭐 그분이 이거 볼지 모르지만은 뭐 흠이 될지는 아는 거니까 알아차림을 2시간 정도 이제 일상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면서 2시간 정도 내가 시간이 나니까 열심히 알아차림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절에 가가지고 쭉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알아차림을 쭉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알아차림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그거는 스님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걱정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아까운 시간 2시간을 냈고 요번에 이 시간에 초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또 내성이 그 기대치가 있겠죠.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그 판단이 일어났을까? 초과신대요. 저번에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알아차림이 처음에 이렇게 초심이라든지 이런 때 알아차림이 잘 된 경험치가 있어.
그게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좋았단 말이야. 그럼 항상 그게 기준치가 돼서 항상 그 기준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보다 더 잘. 네. 예,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잘 되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마음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 자체가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에서 무슨 마음 공부, 마음 내려놓아지고 수행하고 수행력이 쌓이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는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할 땐 집착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정서야. 요번에 지금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는 모습이 그래요. 수행을 하더라도 그런 조바심 또는 뭐 집착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초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추어예요. 그걸 제시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초집중이 안 돼요. 됐다고 해서 또 좋은 일이 아니야. 왜? 그렇게 초집중이 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힘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또 무슨 기준이 생겨? 그게 기준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럼 다음에는 어떨 것 같아? 그보다도 더한 집중이나 수행 방법을 그거 되겠냐고. 이게 뻔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뭐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방법, 테크닉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척되어 있는 쪽보다는 퇴보되고 정체되는 쪽으로 수행의 흐름도 가고 있는 거죠. 네, 원리가 설명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나 경험치를 되뇌어야만이 여러분이 수행이 여러분이 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수행법 뭐 쉬운 거 좋은 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 되지 않아요. 근본 원리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해야 되고 적용해서 느껴봐야 여러분이 수행할 생각도 나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져요. 그 다음이 망무쳐서 망념은 의지할 곳이 없는 고로 이 말도 얼마나 이게 그냥 통상적인 말이라고 하지만 참 가슴 감동적인 말이에요. 망념이라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는 의지할 곳이 있나? 정념은 의지할 곳이 있나요? 없어요. 망념이든 정념이든 의지할 곳은 없어. 내가 이 질문하는 건 왜 그래? 정념은 의지할 곳이 있나요?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건 왜 그래? 내 의도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해? 의지할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념이 그러니까 정념 생각할 수도 있죠야 그러고 있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정답을 고요함을 집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수행자는 다 그러고 있고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그거를 돌이키라고 내가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마치 남 얘기 마냥 그 심리를 잘 돌이킴하세요. 그래서 집착을 버리려 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망령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 또한 망령된 일 아니겠니? 하고 이제 어조사 야를 딱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거지. 우리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다 좋은 거고 그게 수행이라는 관념이죠. 붙들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망념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돌이키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죠. 이 책을 보면서 또는 제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뭐를 애울까, 이게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책을 보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의식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붙들렸네. 무조건 붙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전부 눈이 전부 눈 딱 이렇게 붙들린 거야. 그래서 이 주장자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선사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드니까 어때요?
눈이 일로 갔어요. 그 다음 또 알아차림한 사람은 눈만 갔나? 나중에 생각을 일으키지. 그렇지, 생각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일으킨 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뭘 여기서 이렇게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바람 불듯이 일으켜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억을 갖다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들면 시선이 먼저 가. 안근이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안식이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안식을 통해서 제6식인 의식이 작용. 기억이야. 거긴 판단이야. 그 기억, 그 의식이 육식이 뭐를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봤어. 보고 판단하지.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하고 뭐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의문도 나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날까까지. 그렇지. 이렇게 계속 연이어 자기 의식이 작용되죠. 네. 이렇게 의식이 작용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돌이키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현상에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배우고 아는 거는 마군이고 똥이야. 똥. 그 똥이라는 것만 또 외우고 있지. 너무 그리고 들었다. 이제 그거 아는 소리 또 뭐 어디 가서 막 써먹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지금 그게 형국이야. 그게. 그 다음 이제 오늘 진도죠. 정, 무, 형상. 강립, 정상. 정에는 고요함, 맑음 뭐 이런 거겠죠? 네. 정은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는데 이 이제 각이 보통 여기선 도리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썼어요. 뭐 물리칠각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시 도리어 이런 조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에는 형상이 없는데 정에는 없는데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상을 세운다. 정의 상을 세운다. 정의 상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정의 상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언시 공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의 상을 세우니까 말의 공부, 말로 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해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재. 언시 공부가.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모양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네. 정에는 형상이 없는데 이 정을 우리가 말을 해. 정이야 이렇게 말을 해. 고요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정을 인식하고 이 말을 하고 인식하고 다 이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야? 상이 생겼잖아요. 그 상으로 하는 말은 뭐를 근거로 해? 상으로. 그래 상을 근거로 말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야? 몸 공부요? 말 공부예요? 말 공부야 이게. 이게 말 공부다 이 말이야. 이게 개념 가지고 명칭 가지고 다 하고 있다. 명칭 가지고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상을 세우고. 그래서 상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상을 세우고 있다는 이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계속 깨어 있다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라. 뭐 하루 종일 유지해라. 1시간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거 펜을 봐야지. 이렇게 알아차림을 펜을 이거 조금 있으면 정신병 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병 오고요. 깨있음을 유지해라. 성성적적하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조금 뭔 감이 오죠. 여러분 안에서 작용된 것들이야. 그거 아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언시 공부 이렇게 되면 말의 공부가 된다. 이 말이 야 나는 이 말 정말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멋쟁이 말이에요. 멋있어요. 그럼 써먹어야지. 어. 언시 공부 써먹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착착착 맞아 돌아가. 차작 견자는 이렇게 견해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견해를 짓는 것은 해도 되고 이 자자는 또는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견해를 짓는 것은 장자 본성 각피 정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거기 기존에 있는 거 해석을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이런 소견을 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되느니라. 네. 의미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장자가 무슨 장자로 바꿨었어요? 네? 이게 장애야, 장애. 장애 장자고. 이 앞에 그 가로에 있는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는 이 방송 보는 사람 거꾸로고. 문장 장자야, 글자 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낭본 도낭본도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름 지기가 참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이 도낭본에는 이 글자 장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도낭본이나 후대에는 이게 장애 장자로 돼 있어. 그 글자로 써. 왜냐면은 글자 장으로 하니까 말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장애 장자를 잃어버렸구나, 뭐 빼먹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래라고 하기보다는 요게 그냥 글자 장자란 말이야. 글자 장자. 그러니까는 장애 장자로 해가지고 장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석이? 네. 가로막고 있다. 자기 본성을 장애가 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비슷하게 돼. 그런데 여기 글자장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글자장을 그대로 놓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글자잖아. 글자라는 거 스스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스스로 글자는 글자 본성. 글자의 본성, 글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문장이라든지 뭐 글자는 또 문장이라도 되고 글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 믿게 만들지. 믿는다는 거는 글의 개념에 그치.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글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렇죠. 특성이죠. 메커니즘이죠. 기계적인 특성이죠. 네. 그래서 글자가 갖는 장자 본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 글은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본질 못 보이지. 그렇지. 그게 글자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정신을 어디로 차려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 지금? 책 글자를 보고 있어. 네. 그리고 글이라는 말이 글이지 그렇겠지. 지금 말도 글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해능 선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말은 본질을 다 덮어 안 덮어? 다 덮지. 말도 덮고 이런 글도 본질을 다 덮죠. 그렇게 본질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또 경각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육조단경 처음 시작될 때 보면 이걸 기록하게 했죠. 법회로부터 제자 법회가 지금 육조 해능 선사가 법문하는 것을 잘 적어서 후대에 잘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본질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이든지 부처님 경전에 다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야? 여시 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시 글 뭐 이렇게도 아니야. 필 글도 아니야. 들었다고 하는 거야. 들었다고. 그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고 어때서요?
외워서 말로 네. 서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다르게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나는 이렇게 들렸는데 근데 산스크리트어나 그 버머에 보면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돼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한문으로 여시 아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번본으로 하면 나에게는 이와 같이 들렸다 이거네. 이렇게 들렸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들렸으니까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외워서 하는 말도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부처님 경전 번본의 내용의 첫 스타트부터 그것을 전제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거나 그 당시에 외워서 말하는 사람의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또는 후대에 적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글에 빠지지 않는. 맞죠? 그렇게 경전에도 다 장치가 돼 있다고. 그와 같은 장치가 또 이 육조단경에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 장자를 장자 본성 그것도 맞네. 글은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무슨 본성이야? 본질을 담아낼 수 없는 본성. 글을 보는 순간 우리가 아르마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 특성. 그걸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도리어 깨끗함, 고요함이라는 뭐 삼매라고 했대요. 삼매라는 것이 덮어 씌워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장애장자로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그 너무도 아주 유려하게 쫙 해석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장애장자로 바꾸고 이랬다는 것은 몰라요. 그 시대적인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는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정서를 가미하려고 글자를 바꿨거나 또는 첨가시켰거나 아니면 도대체 왜 이 장자를 썼는지를 본인들이 몰라서 제대로 숙고가 안 돼서 그렇죠. 글을 바꿨거나 해석이 안 돼서. 예, 둘 중에 하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는 뭔 장자를 써져 있던가. 당연히 글장으로 돼 있어요. 글자가 있죠. 글장으로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옳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돌이키면은 그 연습을 정말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뭐 보면 빠져들고 들으면 붙들리니까. 그 다음이 약 부동자 만약에 또는 여기서는 이와 같이 나는 이제 약자를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요것을 놈자자를 그런 사람 해도 되고 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좌선이라는 게 동적인 수련입니까? 정적인 수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좌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움직이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안 움직이는 게 좌선은 그냥 좌부동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말 좌부동 그 말 그대로 이 우리나라 뭐 선사 중에 절구통수자 뭐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위땡이 마냥 한번 딱 앉으면은 엉덩이가 문드러지고 이 무릎이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안 일어난다. 뭐 장자부라. 그것만이 예를 들면 능사냐?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만약 움직임이 없다면 이렇게 되고 견 일체인 과한 일체의 모든이죠. 인간의 지난 거 과오 뭐 지난 거라고 해도 되고 뭐 지난 게 다 과오죠. 과오와 한 근심을 근심의 견해에서 근심을 보는 견해에서 시성부동 그 성품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움직이지 말아라 한다는 것은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는 여러분이 안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몸뚱이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면은 다 과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과오는 다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다 과오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 현재 과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지나고 나면 난 현재는 잘한다고 했고 좋은 의견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거 지난 거잖아. 지난 거. 그러니까 지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억이야. 경험이고 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전부 대부분이 과오인데 그리고 걱정거리인데 그 걱정거리가 있어도 나는 지금 나의 본성은 또는 나는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대로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능선사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말 같아 이게? 몸뚱이만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 의식을 돌이켜서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것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뭐 이런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집착한 거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것에만 나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법방에서 네. 고요하게 앉아서 이제 참선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사실 내 본래 가야 할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 피해 줄까봐 더러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서 하겠어요.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려고 견디려고만 했던 그런 마음. 또 자선 올 때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고요. 참 움직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자선인데 그러고 이제 불안해지는 마음도 한편선 일어나. 그런 기억이 또 일어났어요? 이제 그 몸뚱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해능선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똑같이. 지금 이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힘든 거를 몸뚱이를 어떻게 견딜까 또는 어떻게 견뎠나 이 부분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이야기들만 팽배해 있다 이 말이야 기존에. 그러니까 그것을 확 뒤집는 경책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법문이. 그게 끄덕이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혹할 미자예요. 그런데 거기 뭘로 돼 있어? 미혹할 미자로 돼 있어?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미인 자신 부동.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뚱이만 움직이지 않으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 참선을 지금 1시간 방선을 했으면 1시간 동안은 견뎌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장자불알 뭐 하기로 했으면 뭐 하룻밤을 새야 되는데 라든지 딱 내 경험이에요. 네. 거기에 붙들려 있는 현상들 또 움직이면 왜 움직였지? 졸았는데 뭐 이런 일들 그러고만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미인이야 미인.
미혹한 사람. 미혹한 사람이야. 이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혹한 미치고 미혹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해명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도가 뭐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면은 똑같은 결과가 초래돼요. 그렇다. 기죠? 네, 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또 집착. 그렇지. 거기에 집착된 게 똑같은 형상.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법문의 형태예요.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방송이든 라이브 재방송에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참선을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든 모든 수행을 하는데 다 이런 형태로 붙들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돌이켜야 되지. 그렇지. 지금의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지금 벌써 몇백 년 전, 1000년 전에도 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고 있었던 거고. 1500년 전에도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게 계속 그냥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거를 돌이킴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이 서지학적으로, 불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계속 분석하고 여기에 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그렇죠. 어떤 가르침에 또 노하우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만 분석하고 파헤치고 뭘 새로운 걸 발견하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 발견했다고 이제 자랑하기 바쁘고 그걸 발견했으면 자기는 그 경계를 이제 취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만 한다. 이 말에 붙들리지 않는 방법, 그런 형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경험시켜 나가야 돼. 그게 수행해왔던 것의 한계를 벗어나가는 수행법입니다. 갑자기 엄청 바빠지겠다. 생활이 내 생각이 엄청 바빠지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요? 네. 앞으로? 그래서 그걸로 앞으로 그렇지. 거기에 또 그거 안 하려면 얼른 돌이키고 또 일어나면 또 얼른 돌이키고 틀리지 않게. 그러면 복잡한 게 아니야. 글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요. 돌이키기만 해야 돼.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니까 복잡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생각이 일어났는데 대상을 봤는데 판단했을 거 아니야. 그걸 돌이키만 하면요.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더 고요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고요해질 정말 이건 여러분이 해보셔요. 그렇게 수행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간단해지지? 약간 멍청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저도요. 복잡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멍청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해지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순간 헤아리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도가 개구 즉설인 12. 봐. 이게 지금 아까 문장 맨 위에 문장에 대한 얘기 나왔죠? 네. 그거 하고 지금 또 입에 대한 얘기 나왔죠? 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장자가 아니라 문장장자 그냥 쓰는 게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도낭본이나 이게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필사했지만 그렇게 오자가 있을 확률이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스님들이 바보예요.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리고 본인만 일기로 몰래 썼겠나? 보고 썼거나 또 봤으면 자기가 썼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겠지. 그걸 지금 다시 쓰는 분들이 네. 이제 다루신 본인들의 생각을 그렇지. 예. 그건 자기 안목으로 늘어서 네. 그래서 글자를 첨가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이랬다고들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깊이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학문적으로 아르마리로 풀어가기 바빴지. 자기를 돌이킴하면서 구체적인 수행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적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설할 때 이런 이제 내 나름대로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감출 적에 장장자를 쓰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 들어. 이 견해를 이것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본 성품을
성품이 장애되어서 음. 장애되는 것을 지어서 작자가 이제 제일 마지막 내려오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견해로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초가심 자격문에 이렇게 한문을 새기고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니 불자 또는 여기 지을 작자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저 뒤에 있는 거에다 갖다가 그걸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하더라고. 지금 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중문학을 제대로 뭐 전공을 하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 견해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앞자 뒷자 정도야 또는 그 문구에 적용되지 저 앞에 가서 이게 거기 갖다가 뭐 쓰고 또 저 앞에 가 쓰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한문의 문법상으로서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 소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문 공부하는 스님이 우리 문법도 가르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원각경이 그렇든가 서장이 그렇든가 옛날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와서 지어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도 한참 봤거든요, 이거를. 뭐 하여튼 제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견해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저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제 주장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장자의 이런 비유품 이게 글자를 비유한 거잖아요. 글이라는 걸 비유했고 그다음에 말이라는 거 입구를 또 비유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 지금 개구 즉 설 인 시비 사람은 입을 여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여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필사본 원본을 보면 이게 위자에 가까워 위자에 제가 볼 때는 여자보다 위배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위자에 여도 위배. 여도 위배. 여도 여도 위배. 위배. 예. 그러니까 여자가 네. 위자에 가깝다고. 아, 할이자로 돼 있다 이 네, 말이죠. 할 위자로. 이 필사본을 보면 근데 그거를 여자로 여기는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자 위도 위배로 이렇게 쓰면 사람은 입을 여는 즉시 시비하게 되니까 시비하니 도에 위배된다. 맞아요? 사람은 입을 여는 즉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시비가 붙죠. 시비가 붙죠. 네. 그러면은 도의 현상은 아예 볼 수가 네. 없게 되죠. 위배된다는. 네. 도의 위배가 된다는 네. 말인데. 위배. 네. 도를 등지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그 맞네. 옳고 그런 것보다 따지고 된다면. 그래가지고 착심 거기 간심으로 돼 있나요? 네, 관심. 이게 이제 집착할 착으로 해서 착심자 정 각시 장 여기서는 그냥 장자 장해장자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장해장자가 있으니까 저 위에 문장장자도 장해장자일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위는 글장자고 여기는 그냥 장해장자다. 여기는 분명히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응?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하게 되니까 착심, 응? 착심 마음에 집착하고 착정, 깨끗한 고요함, 뭐 삼매에 집착하게 되니까 돌이 어떻게 도의 장애를 일으킨다. 도를 깨달음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갖는 한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말이 갖는 한계, 지금 이것을 강조한 말이죠. 네.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장자를 저기 장해장자를 쓴 것 같아요. 앞에? 네, 앞에 장해장자를 쓴 이유가 네. 여기에 장자를 보고 그렇지. 네, 여기에 장자를 썼다라는 건 이해가 조금 가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글자장이나 장해장이나 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뉘앙스나 우리가 수행하는 안목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위에 글장자를 장해장으로 쓰면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꾸 생각, 논리를 아르마리로 가게 돼요. 근데 글자에 대한 걸 비유하게 되면 내가 글자에 그렇게 빠지고 있나? 빠졌지? 이렇게 돌이키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장해장자로 안 쓰는 게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해능선사가 어떤 지금 학원에서 어떤 개념을 쭉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뭐예요? 대화 속에서 경험시키기 위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학원에 정비기사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이제 강사가 이렇게 뭐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뭐 이게 이제 뭐 중간에 클러치 뭐 이런 걸 통해 뭐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바퀴로 회전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이거는 설명을 위한 설명이죠. 네. 엔진을 구조를 경험시키기 위한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도 다 이런 설명을 위한 설명에 빠져 있고 그거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경험을 시키기 위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설명을 할 때. 이런 구조는 부처님도 그런 구조에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식으로 이 육조 단경도 그런 형태로 서술이 돼 있다. 그런데 앉아서 해결할 때는 설명을 위한 설명이 쉽죠. 그치. 그리고 그쪽으로 빨리 해석해야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치.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는 그걸 들으면 설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이키지. 내 의식이 그렇게 작용했나? 이렇게 계속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경험하기 바쁘지. 저게 저런 원리구나.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짓거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짓거리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그때 그 생각만 그렇게 해. 그 다음에 그 실천을 잘 안 해요. 그 다음 문장이 염기여엄 맞아요? 글자 아닌가 이거? 그렇지. 염이 아니고 금기 금기요. 여 일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저번 주에 이거를 쭉 번역을 할 때 여기를 빼먹었어요. 이 책을 한 장이 그냥 넘어간 거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짧게 끝났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30쪽을 해석을 해 그랬는데 아까 한 시간 반 남겨놓고 딱 보니까는 이게 빠진 거야. 해석을 안 한 거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석을 막 하느라고 진땀을 좀 뺐는데 일단은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또 이제 차분히 또 이 글을 내가 다시 돌이킴하면서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이 다음 주에 다르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감안하고 또 이렇게 잘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금자란 말이에요. 금기여 여기를 어떻게 여기는 해석을 했나요?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했죠? 그 말이라는 그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를 말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말할 기. 근데 이게 말할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말한다는 뜻이 있는가? 말수 원백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기록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기록하는데 그래서 기록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기록하면 말을 하게 돼? 네. 그거 보고 기록한 다음엔 얘기지. 그러니까 보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자를 막 해가지고 한문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산으로 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 그런 비슷한 의미는 가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엄변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일단 직역을 근본으로 직역을 바탕으로 해봐야 돼. 그래야 자꾸 자기 의식을 돌이키거든요. 안 그러면 생각을 지어냅니다. 맞죠? 네. 자기식대로 자꾸 글을 맞춰가요. 뭐 저도 그러겠지만. 기록하다라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너에게 기록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기록하다 이걸 이제 옥편을 찾아보면요 어조사 또는 발어사의 뜻이 있어요. 발어사가 뭐냐면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자 이런 처음 시작할 예, 때 말을 끝낼 때 말 예. 서도 꺼낼 때. 뭐 그게 이제 뭐 초보신 자극에서 대전 할 때도 그 이제 말을 끝낼 때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이제 말을 끝내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의미 없는 말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 기자를 발어사 종류로 썼는지 아니 그 시대의 어떤 또 시대적 흐름이거나 정서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지금 너희는 기록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 토를 이렇게 달아놔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희에게 기록하라 하노니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제 그럼 그게 기록할 기자로 썼는지 그걸 내용을 보려면 뒤에 이제 흐름은 문장의 의미를 쭉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도 한번 숙제야. 참고하고. 그래서 이거 스님은 발어사로 썼는데 나는 이제 발어사로 쓴 거야. 기록할 기자로 쓰다 보니까 D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내가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었어. 내가 한 2시간 만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어사로 난 그냥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거야. 자 너희들인데 여기 이제 보통 너는 보통 너였자잖아요. 근데 너희들 이런 뜻도 있다 그래. 2인칭인가요? 너희들 그러면 3인칭이 되나? 여러분들 복수죠.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말을 끝내는 거야 이제 좀 친숙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구어체다 이 말이에요.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일체의 그러니까 모든 법문 차 법문이잖아요. 지금 이런 아까도 말했던 그런 법문 또는 지금 하는 법문 이런 법문 중에서 모든 법문 중에서 하명 좌선 여기에 이제 그 좌선 일반적으로 앉는다는 좌자와 자리 좌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대로 존중해 가지고 자리 좌자를 그냥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 자리죠. 좌선이라는 하나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 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좌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선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선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 좌자를 쓰면 참선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하는 법문 중에서 무엇을 참선자리라 하겠는가 하명 좌선 무엇을 자선이라고 이름하는가 이름하다 그리고 이름에 붙들리지 말고 뭐 말하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칭하겠다, 칭할 명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좌선에서 쭉 설명한 거잖아요. 그 법문 중에서 자 어떤 걸 이제 좌선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금기여 일체시 차 법문 중 하명 좌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겠죠. 하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일체 내 법문, 일체 이 법문 중에서 자리, 참선의 자리라 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여태까지 뭘 설명했어요? 좌선, 참선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오히려 되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의도가 뭘까? 핵심을 깨우치고 있나 없나 보려고 했나? 자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되돌려보라고. 되돌려보라고? 뭘 되돌려보라고? 자손. 그게 어떤 게 자손이라고 여태까지 그 대화식으로 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저는 그 상대편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 물어보는. 그렇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데 목적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질문하겠지.
이게 지금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자선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수행하려는 사람이 여기 있어. 제자들이 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의식이 필요 어떻게 돼? 자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겠죠. 배우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식이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야. 그 자선이라는 그 자체에 거기에 이제 붙들려 어떻게 그렇지, 해야 붙들려 되나? 있지, 붙들려 있다니까. 계속 개념에 빠져 있다고요. 네. 계속 개념에 빠져 있다고. 계속 개념에 빠져 있는 거를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무얼 좌선이라고 하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잘못된가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좌선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지금 이 해능 선사는 지금 도리어 누구한테 묻고 있어?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자였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는 자가 질문을 답변해야 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의식이 앞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다시 돌이. 다시 억지로 뒤로 빼. 해능 선사에 의해서 돌이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그 대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지. 이게 뭘 그냥 계속 쭉 학원에서 설명하듯이 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가 좀 서지학적. 학문적으로 푸는데 좀 안 맞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꾸 바꾸고 끼고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이 선의 자리라고 지금 할 수 있겠니? 무엇을 선의 자리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 선의 자리라고 이미 선은 뭐라고 지금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돌이키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하명, 좌선.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지금 가리키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야 선이 되지. 그래야지 진리를 깨닫는 거지. 뭘 진리는 배우는 거야? 배우지 않는 거야? 배워서 되는 거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진리는 배워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부처님 이후에 이 경전이 형성된 데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그 아비달마 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다 파헤쳐 놓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워서 된다면은 벌써 아라한과 성불 다 이뤘어야 돼. 이거 공부한 사람은. 맞아. 맞죠? 그래서 다음 진도가 차법 법문. 문중 일체무에 이 법문에 일체 장애가 없으니 내가 지금 이 하는 법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에 걸려있지 않다고. 이거는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본인 법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뭐 칭찬이든 자랑을 하는 건가? 확신. 설명을 하는 거잖아. 예, 확신을 주는 그 얘기였어요. 확신을 주는 것이고 설명을 잘 하는 풀으라고 거잖아.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왜? 예. 지금 이 법문에는 모든 것에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장애가 없다는 것은 네. 그 말을 자꾸 믿어라. 옳다는 잘못하면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장애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당연히 장애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내 그 본문은 100% 옳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명심해라. 명심하라라고 보통 생각을 하던데요. 명심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걸림이 없다는 게 예. 걸림이 없다라고 거기서 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는 듣는 사람들 수준. 듣는 사람들이 혹시 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치, 의심할 수도 있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 네. 그건 의심할 수 있지. 어디에 저 해능 선산만의 본인만의 지금 생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판단을 선생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여러분들도 저게 지금 태jan선 스님만의 해석이고 설명이지 그게 뭐 진리겠어? 정확히 맞는 거겠어? 뭐 이런 생각을 다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방송 보는 사람은 더 심하게 해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니까 잘 표현을 못하지만 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다 표현하겠어. 에이 이거 엉터리 뭐 지가 얼마나 배워서 뭐 이러든지 별 판단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를 보면은 차 법문 중에 일체 무애란 말이에요. 예. 이 법문은 어디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밖으로 외어 일체 경계상 염, 불, 여기 기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로된 게 거자를 거를 거죠, 거. 네. 그럼 이 거가 이제 버리다, 뭐 이런 보내다, 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거 위좌 그래서 여기 이제 위좌 하니까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분리해서 봅시다. 이 좌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문장 보면 위선 이런 게 보니까 아 그것을 일러 선이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좌자하고 선자하고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가 있죠. 구절을. 그러면은 해능선사는 도대체 이 앉아있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해능선사는 앞에 내용을 봤을 때 겉으로 앉아있네, 움직이네 이런 거에 걸림이 있는 설명이에요? 걸림이 없는 설명이에요? 그게 걸림이 없는 설명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는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석된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재에 해석된 거.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앉음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네. 그러면은 뒤에 본을 봅시다. 견본 성불란 위상. 그러니까 안쪽으로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산란하지 성품의 산란함이 없으면 그거를 선이라고 한다. 그것을 보면 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맞아 고요하는 것을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게 선이겠네. 그게 이제 이해가 금방 되죠. 이게 자가 문제예요. 자가. 그러네 지금. 자가 문제예요. 네. 거기서는 뭐를 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능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금 교재에서 해석된 게 어떤 의미로 해석됐냐고. 이게 읽어봐요. 왜 이게? 문 가운데서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자다 이 말인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다. 그랬잖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일어날 기자가 써야 됐겠지. 그렇지. 일어날 기였어 저희. 네, 그래야지. 그래서 기자를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거자로 쓴 거를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안 좋은 내 머리로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에 열이 나겠어. 그 외어 일체 경계상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밖으로는 일체의 경계상에서 생각으로 거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일어날 기지자로 썼으니까 그 교재는 그렇게 됐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자라고 한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로 버리려 하지 않는 것 염, 불, 거 생각을 지금 거기 거자를 기자로 해석한 거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좌라고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거자를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하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을 자석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정반대요? 반대가 아니야. 반대가 되지. 반대가 되지. 이미 그러니까 일어난 버리지 거고. 않는다는 거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오히려 버리려고 하면은 뭐야? 생각을 일으킨 거 아니지. 일으키는 거지. 일으키는 거죠. 응.
그치 버리지 않는다리면 생각을 굳이 뭐 그말 알아차리기만 한다는 얘기네. 버리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번역한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상 버리려고 정반대예요. 하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그렇지, 생각이 일어나는 네.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의미상으로 보면 지금 해석한 걸 보면 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않으면 하는 거. 것. 그러면 이 말에 위배돼야 안 돼. 생각을 하고 있게 되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거자로 한 거하고 말이 위배돼 안 돼. 위배돼. 위배되잖아. 그 스님 말이 맞네요. 정반대로 지금 이 육조 단경을 그 말이 기록하거나 해석을 해버리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네. 이거는 X다. 이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면 거기다가 아니 불자도 붙이고 막 이래. 답답하면. 그리고 이 논리가 여태까지 육조 해능선사가 한 논리잖아. 정의라는 것을 고유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그렇지. 거기서 어긋난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죠? 계속 일관 때는 해능선사가 주장하는 것과 여기도 그래야 이 거자를 그대로 써야 맞아. 그렇네. 맞네. 예. 근데 그걸 기자로 바꿔버리면은 그 말에 위배돼요. 그렇지. 그렇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걸 잘하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더 일어나지. 또 일어나.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착각을 하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생각이 많다는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사실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생각이 안 일어나. 더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건 수행을 해본 사람은 알아. 그건 맞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일어나. 근데 앉아서 판단을 하면은 야, 진짜 많이 일어나지. 앉아서도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 이런 판단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다 수행을 앉아서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맞아.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이 도랑번을 가지고 그 밑으로 가면서 점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왜곡이 됐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수행을 통해서 깊은 자기 의식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지 않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자꾸 기록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자기 식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 불거,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네.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을 않는다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설명과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의미는 같을지 몰라. 근데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능선사가 그 당시에도 너희들 그래서 맨날 이 일 저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다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백장선사가 가나선을 제대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하라. 선농일치. 하루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를 말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백장선사가 이제 많이 들고 이제 몸이 약해서 그렇게 막 일하는 게 안쓰럽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쟁기, 연장들을 다 숨긴 거야. 그러니까 백장선사 그날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자들이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 다시 하시라고. 이게 다 맥이 해능선사 맥이에요 전부. 이게 정확히 한 맥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잘못 왜곡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육조 단경 자체를 변형시키고 또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진도 마치는 건데